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16차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프닝에서도 안내해 드렸듯이 인간의 기본권은 인권이라는 개념에서 그 천부 인권 사상 그리고 불가침의 권리, 초국가적 권리라는 그 타고난 우리 인간의 인권을 헌법에 담았을 때 그것이 기본권이 되더라. 그리고 그 기본권은 크게 생명권이라는 가장 상위의 인권부터 해서 그리고 우리 헌법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0조 그리고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렇게 6가지로 다시 분류할 수 있더라. 이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리고 분류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머릿속에 잘 구조화가 될 테니까요.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우선 인권부터 볼까요? 인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다. 그리고 불가침의 권리다. 즉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다. 그리고 나라를 넘어서는 권리다. 초국가적인 권리다라는 얘기죠. 이 권리를 헌법에 담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기본권이라 한다. 우선 헌법 10조, 그렇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10조는 일단 좀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우선 분석을 하면 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얘기 그리고 행복 추구권에 대한 이야기로 2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 내용에서는 국가가 갖고 있는 역할을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국가는 헌법 10조와 관련해서 헌법 10조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즉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뭐 할 수 없다. 침해할 수 없다. 불가침이다. 침해할 수 없다가 1번이고 두 번째,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뭐 해야 한다?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죠. 즉 헌법 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행복 추구권에 대한 권리로 2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더불어 이런 헌법 10조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은 2가지더라. 몇 가지? 2가지더라. 첫 번째는 뭐예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침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해할 수 없다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죠. 이 2가지다. 헌법 10조는 모든 기본권의 출발점이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죠.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보는 것이고 본질적 기본권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수단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 자체가 본질적이다. 그 기본권이 하나의 목적이더라. 더불어 포괄적 기본권이더라. 잘 알아두셔야 되죠. 포괄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열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모든 걸 다 열거하지 않았다. 즉 열거되는 열거권과 구체적으로 열거된 권리로서의 기본권과 열거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기본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기본권이더라. 즉 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든지 인격권이라든지 이런 등등등은 모두 다 무엇이다? 행복추구권 안에 들어가고 이런 행복추구권은 헌법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복추구권과 같은 권리를 포괄적 기본권이더라 이렇게 개념 정의하더라 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등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합시다.
평등권은 헌법 11조에 나와 있죠. 평등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렇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더라. 매우 중요한 얘기죠. 다른 기본권들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모든 기본권들을 누구나 제한 없이,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더라. 그래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된다. 이렇게 개념 정의하면 틀림없습니다. 절대적이고 획일적인 평등을 우리 헌법에서는 주장하는 것은 아니죠. 상대적이고 비례적인 평등을 주장하더라. 즉,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각 개인들을 서로 달리 대응해야 된다라는 상대적이고 비례적인 평등을 강조하더라 라는 개념 잘 기억해 두시고요. 결국 평등권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겠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 얘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우리는 뭐라 한다? 평등권이라 하더라. 이렇게 개념 정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자유권입니다. 자유권. 헌법 12조부터 23조 사이에 있는데요. 이 자유권은 누구로부터의 자유다? 국가로부터의 자유다.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자라는 얘기죠.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죠. 뭐랑 관련이 있는 기본권이에요? 시민혁명과도 관련이 있는 기본권이겠죠. 소극적 권리다. 왜? 국가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라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소극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간섭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소극적 권리다. 방어적 권리일 수 있겠죠. 즉, 국가가 나를 간섭하지 말라. 방어하는 개념의 방어적 권리고, 포괄적 권리다. 왜? 구체적인 내용이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자유와 관련해서 경시돼서는 안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유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포괄적 권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자유권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더라. 자유를 다시 한번 분류하면 신체의 자유와 정신적 자유, 그리고 사회 경제적 자유로 이렇게 크게 범주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신체의 자유는 우선 적법 절차의 원리, 미란다의 원칙, 이런 것들 예전에 중학생 때도 배웠을 거예요. 변호인은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더불어 지금부터 하는 당신의 모든 이야기는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 주어야 하는 거죠. 이런 미란다의 원칙들이 대표적인 적법 절차의 원리에 해당하는 얘기들일 거예요. 그래서 절차대로, 즉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더라. 그리고 고문 금지, 진술 거부권은 아까 얘기했던 묵비권이죠. 영장제도는 명령장이라는 뜻이고요. 누가 요청하죠? 검사가 요청해서 법관이 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체포할 때도 체포영장이 있어야 되고, 검사의 요청에 의해서 판사가 발부한, 법관이 체포영장도 있고요. 또 구속 수사를 할 거냐, 불구속 수사를 할 거냐 할 때 구속영장, 이런 제도가 있고, 압수수색을 할 때는 압수수색영장, 이런 것들을 법관이 발부하겠죠. 누가 요청해서? 검사가 요청해서. 이런 영장 제도들 모두 우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자유권의 세부 내용들이겠습니다. 반면에 정신적 자유는 양심의 자유, 그렇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정신적 자유에 해당하고, 사회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인 개념과 연관된 자유를 의미하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 대표적인 사회 경제적 자유겠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이런 것들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적 자유더라. 이 개념들을 각각 잘 분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좋습니다. 네 번째로 참정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24조와 우리 헌법 25조에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 참여하는 권리다? 그렇죠.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죠. 정치에 참여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에서 국자, 복국, 조문. 그때 그 국민 주권주의의 원리가 대표적으로 뭐였어요? 주권을 행사하는 권리였죠. 주권자로서의 권리. 국민 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권리가 무엇이다? 바로 참정권이더라. 참정권은 유산 시민이 참정권을 얻은 이후에 유산 시민이 그 다음에 19세기 초에 누구? 노동자들의 차티스트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여성의 참정권 운동, 마지막으로 흑인의 참정권 운동에 대해서 앞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대략 18에서 한 20세기 정도에 활발히 이루어졌더라. 자유권보다는 좀 더 뒤늦은 권리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가에 참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다? 능동적인 권리다. 그렇죠? 적극적인 권리이기도 하죠. 우리 헌법 24조에서는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고 25조에서는 공무 담임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제가 2학년 1반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임무를. 그래서 공무 담임권. 공적인 업무를 담당해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 공무 담임권은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면 피선거권과 공직 취임권으로 나눠지기도 해요. 이것은 뭐 책에서 교육 과정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거권은 대표적인 참정권이죠. 대통령이나 5년에 한 번씩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그래서 투표하는 권리, 그것을 우리는 선거권이라 하고, 공무담임권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한다는 권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피선거권이 있어요. 피선거권이라는 것은 이런 선거권에 대응해서 선거를 당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출마.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이고 국회의원은 만 25세 이상 출마를 할 수 있어요. 즉 피선거권을 갖고 있겠죠. 더불어 공직 취임권은 이렇게 선거에 의해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 임명이 돼서, 그렇죠. 대통령에 의해서도 임명이 될 수 있죠. 그것은 선거에 의해서 공직에 취임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임명이 돼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이런 권리, 이거를 우리는 공직 취임권이라 한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한다? 공무 담임권이라 하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헌법 130조에서는 국민 투표권을 규정하고 있더라. 즉 직접 민주정치의 한 방법이죠. 직접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중대한 사안 혹은 헌법을 개정할 때, 이 두 가지죠. 국가의 중대한 사안과 헌법을 개정할 때 우리는 뭘 한다? 국민 투표를 하더라. 여기까지가 참정권에 대한 핵심입니다. 네 번째로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26조부터 우리 헌법 30조까지 있더라.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제를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우리는 청구권이라 하고요. 아주 적극적인 권리겠죠. 직접 청구해야지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더라. 이게 아주 대표적인 개념이에요.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때 그것을 구제받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장을 받기 위한 기본권이더라. 다른 기본권들은 본질적 권리죠. 그 자체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권리인 반면에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수단적 권리더라. 아주 중요한 개념이겠죠. 청구권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청원권,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권. 예. 청원권은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국민 청원 이런 개념들 아시죠? 국가에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문서로 제출하는 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우리는 청원권이라 하더라. 재판 청구권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겠죠. 기본권이 침해받았을 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타인의 범죄 행위로 만약에 뭐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그 범죄자에게 손해배상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자가 돈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 일정 부분에 대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우리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 하더라. 다음으로 형사보상 청구권입니다. 형사라는 것은 형벌과 관련된 부분이죠. 형사소송법에서 그 형사사건에서 보상을 하는 건데요. 보상이라는 것은 배상 개념이 반대죠. 보상이라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적법 절차라는 것은 적합한 법에 의한 절차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얘기라는 얘기죠. 적법 절차에 의했지만 부득이 개인이 피해를 볼 수가 있더라. 그러한 경우에 침해받은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형사보상 청구권이라 하더라. 피의자라 하면 먼저 개념 간단하게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뒤에서 배우지만 피의자라는 것은 개념이 형사사건에서 범죄의 의심을 받는 사람이죠. 범죄의 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사가 판사에게 기소하기 전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피의자라 부른다. 즉 의심을 당하는 자. 뭐하기 전? 기소받기 전. 기소를 당하기 전. 누구에 의해서? 검사가 판사에게 검사가 판사에게 범죄의 의심이 가는 자를 데리고 가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기소라 부르고요. 기소받기 전에 신분을 우리는 피의자라 하고요. 기소가 되고 난 후를 우리는 뭐라 한다? 피고인이라 한다. 즉 피고인은 판결을 받기 전에 판사 앞에 있는 자를 우리는 피고인이라 부르죠. 피의자, 즉 기소를 받기 전에 불기소 처분이 돼버린 거예요. 즉 기소를 당하지 않았더라.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이렇게 기소당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 억울하겠죠. 그럴 때 하지만 이 사람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의심을 받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피의자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더라. 더불어 기소가 됐는데 결국에는 무죄 판결이 됐을 때도 죄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뭐 구치소에서의 구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피해들을 가지고 형사보상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더라. 이런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배상 청구권은 적법 절차가 아니라 뭐겠어요? 위법이더라. 배상이라는 말은 위법에 대한 얘기고 보상이라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대한 용어더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국가배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 불법 행위, 그렇죠? 잘못된 행위예요. 혹은 영조물, 뭐 이런 개념은 잘 안 쓰는데 지금은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를 잘못해서 개인이 피해를 보았을 때 그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에게 정당한 배상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국가배상 청구권이라 하더라. 청원권,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이 5가지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사회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회권은 이미 우리 앞에서도 좀 공부를 했었죠. 31조부터 헌법 35조까지 열거되어 있는데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본주의 폐해, 자유방임주의,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자유로운 상태, 즉 국가가 개입되지 않는 상태죠. 국가의 개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늘 강자가 약자를 이기더라. 그래서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삶의 질이 더욱더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 문제의 발생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실질적인 평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기된 인간의 기본권을 우리는 사회권이라 하더라. 이 사회권은 가장 늦게 발달한 기본권이 되겠죠. 1919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앞에서도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얘기했었죠?
그렇지.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에서 국자, 복국, 조문 중에 복지국가의 원리에서 얘기했었죠. 복지국가의 원리.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이 최초로 규정했더라. 몇 년에? 1919년에. 매우 적극적인 권리죠. 즉, 왜 적극적인 권리냐면 국가에 요청하는 권리이기 때문인 그렇죠. 국가에 나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실질적인 평등을 만들어달라, 보장해달라라는 적극적인 권리고요.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자유인 자유권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우리는 개념 정의들을 많이 해요. 즉,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줘야지만이 내가 자유로운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자유를 얻을 수 있더라. 대표적인 사회권의 예로 5가지들을 들 수 있죠. 31조에 교육을 받을 권리. 제가 헌법 조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번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의무교육 얘기가 나왔죠.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평생교육. 그렇죠? 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적정 임금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죠. 33조는 근로 3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근로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로 3권이 사회권이다라는 것, 이 정도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4조,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3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교육, 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이런 권리 등을 우리는 무슨 권이라 부른다? 사회권이라 부르더라. 이렇게 개념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잘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권리들이 충돌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권리를 주장하면 그것을 받는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요구하는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기본권이 혹은 여러 기본권이 충돌됐을 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법익 형량의 원칙을 중시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판결을 할 때의 기본 개념인데 판결. 나중에 뒤에서 법 부분에서는 2학기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이라든지 대법원의 판결 같은 문을 좀 많이 볼 거예요. 그때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판사들의 판결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법익 형량의 원칙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돌려서도 언급하고 직접 언급하기도 하고. 즉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했을 때 무엇이 우선이냐,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흡연권은 흡연을 할 수 있는 권리고 혐연권은 그 연기를 싫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두 권리 중에 무엇이 우선일까? 흡연권은 헌법 10조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행복, 추구권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흡연을 통해서 나의 기본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더라. 그렇죠? 반면에 혐연권은 연기를 혐오할 수 있는 권리다. 이 혐연권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생명권이 있을 수 있어요. 즉 연기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권과 헌법 10조가 충돌했을 때는 무엇이 우선이더라? 생명권이 우선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흡연권보다는 혐연권이 더 우위에 있다. 법익 형량에서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법원에서는 판결문에서 이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 알아두면 좋겠죠. 집회의 자유와 통행의 자유 두 가지가 부딪혔을 때 한쪽만이 우위를 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시기까지는 집회를 보장하되 그 이후에 그것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시간대다. 자정이 넘거나 이랬을 때 그럴 때는 집회를 제한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어떤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더불어 집회의 자유의 반대로는 그 집회를 함으로써 거리가 막혔을 때 통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자유 또한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서로 절충해야 하더라. 그렇죠? 법익 형량을 따져보기도 해야 되고 두 권리들을 조화롭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규범 조화적 해석이더라 이런 개념으로 명명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1시간 동안 인권에서 기본권으로 파생된 이 개념들을 공부했고 기본권의 6가지들 10조부터 35조까지 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그리고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리된 내용들을 눈으로 공부하고 손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고 누군가와도 기본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안내해 줄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교과서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앞에서 우리 필기 내용으로 자세하게 기본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교과서로 간단하게 빨리 확인해 보고 이 낯선 내용들이 나디있게 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공부가 많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인권에 대한 내용이 보이네요. 그렇죠?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개념 정의하죠. 이러한 인권이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천부인권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근대에 이르러서 천부인권 사상 그리고 이것이 국가로부터 침해받을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라는 거 그리고 국가 성립 이전부터 가지는 어떤 초국가적 권리라는 것들 그렇죠? 국가를 넘어서는 권리겠죠? 이런 초국가적인 권리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이것이 헌법에 대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기본권이라 한다. 헌법 10조예요. 헌법 10조 외우라고 얘기했었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의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뒷부분을 좀 써놨네요. 즉 헌법 10조의 이 뒷부분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국가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뭐해서는 안 된다?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나와 있고요. 더불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한 거죠. 그래서 헌법 10조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 잘 봐두시고요. 첫째, 국가에 의해서 모되어서는 안 된다,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뭐하는 것, 보장하는 것이 누구의 의무다? 국가의 의무다. 라는 것을 우리 헌법 10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헌법 10조를 봅시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의 출발점이죠. 헌법 10조에서는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무엇으로 본다?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의 근거이자 원천이다. 일리가 있죠. 더불어 행복 추구권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상태,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헌데 이런 본질적인 기본권의 행복 추구권은 모든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행복과 관련된 하지만 그것을 모두 열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열거적인 권리가 아니라 무엇이다? 포괄적인 권리다라는 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평등권이에요. 헌법 11조의 내용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평등권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다른 기본권을 보장받더라도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헌법 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때 평등은 다른 그런 차이들을 고려하지 않는 평등, 즉 절대적이고 획일적인 평등을 의미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상대적이고 비례적으로 각각의 여건을 고려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차별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차별을 뭐한다? 금지한다라는 의미다. 이것이 평등권의 핵심이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더불어 결국 이 얘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도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례 더하기에 인격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내용은 간단하네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죠.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찬 모습을 노출하는 것이 그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 피의자를 단순히 조사할 목적으로 연행하는 경우에 그것은 피의자의 무엇을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인격권은 어디에 해당하는 권리겠어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 부분에 해당하는 헌법 10조에 대한 부분일 수 있겠죠. 거기서 파생한 인격권이더라. 왜냐하면 포괄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유권이죠. 헌법 12조부터 열거가 돼 있죠. 자유권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역사가. 그렇죠.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죠. 그래서 국가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무슨 권리다? 소극적 권리다. 혹은 방어적 권리다. 이해되실 거예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경시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유권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더라. 아까 얘기했어요.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 경제적 자유. 신체의 자유는 그렇죠. 적법 절차의 원리 아까 얘기했어요. 고문금지 및 진술거부권, 미란다의 원칙이 생각나죠? 영장제도. 영장제도는 명령이에요. 명령장 제도니까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 적법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누가 발부한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되겠죠? 정신적 자유에는 양심,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정신적 자유에 해당하고 사회 경제적 자유는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등을 대표적인 사회 경제적 자유더라라고 이렇게 범주하고 있죠. 넘어간 부분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정권은 국민이 어디에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능동적 권리더라.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능동적인 권리더라. 수동적 권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참정권은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권리더라. 그렇죠. 시민혁명 이후에 민주국가에서 참정권 등을 이제 부여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선거권이 확대된 것은 20세기 초반 그리고 후기는 20세기 중후반이었죠. 예.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에는 선거권이 있더라. 그렇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 만 18세 이상. 두 번째, 공무 담임권이 있더라. 공무 담임권. 그렇죠. 공무 담임권은 뭐하고 뭐로? 선거권과 또 공직 취임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까지는 좀 자세한 얘기니까 몰라도 돼요. 예. 공직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공무담임권이라 하죠. 더불어 국민 투표권도 있더라. 이렇게 세 가지 잘 봐두셔야 돼요. 참정권에는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이 있더라.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빈부격차, 삶의 질 악화 등 때문에 사회 문제가 발생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실질적 평등을
누리기 하기 위해서 나타난 권리, 사회권. 그렇죠? 1919년 어디?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했다라는 거 잘 봐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사회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죠. 인간다운 생활을. 그래서 요구하기 때문에 무슨 권리더라? 적극적인 권리더라.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건을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이 사회권 때문에. 우리 헌법은 사회권의 보장을 위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근로, 최저임금제, 적정임금, 그리고 뭐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이런 것들을 사회권의 하위 개념으로 넣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다음으로는 청구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것을 구제하는 권리죠. 그래서 청구권은 적극적인 권리이기도 하고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의 성격이다. 그렇죠. 다른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그것을 구제해달라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단적 권리더라. 아까 얘기했죠. 목적이 아니라 수단적 권리더라. 눈에 들어오죠. 우리 헌법은 다양한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겠죠. 첫 번째로 봅시다. 자신의 의견 등을 뭐로?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청원권, 국민청원, 그리고 재판 청구권, 그렇죠?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보상, 국가배상 청구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다시 나와 있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무엇이다? 범죄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을 때 국가에 약간의 구조를 청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요. 형사보상, 보상이라는 것은 적법행위라고 그랬죠.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나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귀찮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국가의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형사 보상 청구권. 반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죠. 그리고 공공시설의 하자,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즉 불법행위로 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배상이더라. 그럴 때 국가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배상 청구권. 그렇죠? 마지막으로 기본권의 충돌이에요. 서로 다른 기본권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한다? 법익 형량의 원칙 또는 규범 조화적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아까 얘기했었죠. 이제 마무리로 사례 더하기 마무리로 볼까요? 선거권 연령 낮춰야 할까? 현재 우리나라의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 틀렸죠. 공직선거법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도 선거권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 중에 생일이 지난 학생들은 이번에 선거권을 갖고 21대 총선에서 투표를 한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바뀌기 전이긴 하지만 한번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선거권 행사 연령을 낮추기 위해 끊임없이 어디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헌법재판소. 하지만 그럴 때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대요. 즉 왜? 그 이유가 뭐였는지 볼까요? 이런 것들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판결에 대한 내용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헌법재판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판결문 다 있어요. 결정문이죠. 결정문.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현실상 아마 고등학교의 입시문화 이런 것들을 언급했을 것 같아요.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 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제안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제안은 합리적 차별이고 그래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반대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에서의 어떤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 18세 이상, 16세 이상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19세 이상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청소년들의 수준을 굉장히 낮게 봤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죠. 이런 근거로. 그래서 이렇게 바뀐 이유가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뭐 공부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탐구활동 한번 풀어볼까요? 탐구활동. 기본권의 침해와 행사, 가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주고 있대요. 2020년에 최저임금 얼마죠? 8,590원이죠.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 어디서 나왔죠? 사회권에서 나왔죠. 자료 1, 2에서 갑과 을이 침해당한 기본권은 무엇인지 얘기해보자. 갑은 사회권에 대한 얘기네요. 그렇죠. 자료 2 한번 볼까요? 대학생인 을은 얼마 전에 등교하던 중 갑자기 경찰관에게 체포됐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즉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적법 절차의 원리를 어긴 거예요. 그렇죠? 무슨 권? 자유권을 침해받은 거죠. 적법 절차의 원리는 자유권 중에서도 뭐의 자유였죠? 신체의 자유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갔었죠. 자료 3번 봅시다. 야간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잡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던 병은 무죄가 확정되자 구금되었던 248일 동안의 보상을 국가에 청구하였다. 길게도 구금이 되었었네요.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 우리 뭐였어요? 형사 보상 청구권이었죠. 형사 보상 청구권이죠. 그 중에서도 형사 보상 청구권. 정은 땡땡씨가 관리하는 상하수도관이 파열돼서 자신의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를 보았죠. 배상을 받겠죠. 이것은 파열이 된 것이 적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국가 배상 청구권이 되겠네요. 자료 3번은 무엇이다? 형사보상 청구권, 4는 국가 배상 청구권. 그래서 공통은 청구권이 되겠고요. 예. 어때요? 문제 잘 풀리죠? 그러면 여러분 공부 많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례를 더하다 재산권과 환경권의 충돌. 고층 아파트를 둘러싼 학교와 아파트 사이의 충돌이었나 보네요. 학교가 아파트를 상대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거죠.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더라? 학교가 이겼더라. 왜? 일조 방해와 왜? 다시 재판부가 A학교와 B아파트 재건축 조합 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에 대해서 A학교의 선언을 들어준 이유는 재건축 조합의 재산권 행사와 환경권 간의 어떤 충돌이었을 때 무엇의 이익이 더 크다? 이 기본권 중에 환경권의 보호 가치가 더 크더라. 즉 법익 형량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였더라. 그렇죠? 다시 잘 봐두셔야 돼요. 법익 형량의 원칙에 따라 무엇의 법익이 더 큰지 그것을 따지는 법익 형량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였더라 라는 우리 재판부의 결정이었더라 라는 것을 공부하시면 되겠죠. 네.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뭐 충분히 마무리 잘 된 것 같고요. 마무리 문제 풀고 끝냅시다. 자유권은 국가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이고 무엇이다? 방어적이었죠. 방어적 권리였더라.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더라. 그렇죠. 잘했습니다. 아무튼 이 기본권 부분은 수능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고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언급이 될 수 있겠죠. 자세하게 공부하고 분류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특징들을 잘 체크해 두시면 충분히 모두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